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에 이제 사의를 표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사의를 접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그 용산 내부의 반발은 여전하다고 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정진석 실장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론관이 이것 또한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일단 이번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 비롯해가지고 대통령실의 뭐 수석급들이 뭐 일괄 사표를 사의 표명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지금 국정이 정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은 누구를 보좌해야 되죠? 최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찌됐건 뭐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 대통령실 직원들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해줘야 이게 지금 뭐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둥 말둥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낸다고요?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국민들은 전혀 안중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항의성으로 이제 사표를 던진 건데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보란 듯이 지금 사표 던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윤 대통령님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을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최권한대행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최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 차려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직원은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모두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여당 분위기도 좀 싸늘하다고 해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가 넘었다. 그리고 엄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일개 장관에게 임명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직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민주당이 만약에 최대행에 대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여당이 탄핵 저지에 소극적일 거다. 이런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제가 뭐 대통령병 걸린 사람은 많이 봤는데 예. 대통령 대행병에 걸린 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 이분은 뭐 원래 대행의 대행인데 권한 대행도 자기가 이제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죠. 그분도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는데 대행이 임명을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리고 또 군부대 시찰을 갔어요. 예. 해병대 2사단 군부대 시찰을 가고 근데 그 군부대 시찰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경제와 민생 안전, 불확실성 제거하고 무슨 관련이 또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의전을 좀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아 그래요? 예, 그게 대통령 대행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싸우는 사람이고 관료는 눈치 보는 사람인데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물쭈물 막 눈치 보고 중간에 약간 근사한 척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랬다고 봐요. 예. 근데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자기는 진짜 관료잖아요. 눈치를 보더라도 자기가 더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국민의힘 투톱이 자기는 근사한 척하면서 그 책임을 권한대행한테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보니까 당에서도 뭐 그렇게 그 강하게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눈치를 보고 내가 또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이 정당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뭐 모르고 그냥 진행하는 그런 무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영섭 단장은 우리 홍준표 시장 주장하고 약간 궤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평가되거나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쏟아졌던 것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정확한 해법이 제시돼야 됩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해법일까?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떤 해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불이 났다가 아니라 불을 끄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했던 인물입니까? 오죽했으면 보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일컬어서 상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물이 지금 권한대행을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본인이 또 원했던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정생존자처럼 와 있는 자리인 것이고 또 오죽했으면 외국의 시각을 또는 경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 이창용 하는 총재는 뭐가 잘못됐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또 두둔하고 나서는 거 저는 그리고 지금 사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죠. 그러면은 지금 연초에 또 연말에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는 안보 점검입니다. 군부대 당연히 점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군부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땅에 추락돼 있습니까? 계엄군 투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세 번째로 이 정말 집권 여당이 인식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결코 현상을 이야기하는 평론적 시각이 아니에요.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 재평창 집행 놓고 경호처하고 이제 대치 중인데 이 최상목 대행이 입장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혼 없는 관료, 눈치 보는 겁니까? 네, 영혼 없는 관료의 네. 그냥 하나만한 얘기인 거죠. 그냥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주제를 접하면서 약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저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보면 헌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추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 지명, 임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미 그 3명을 합의해서 추천했다는 거를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문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행정적으로 당연히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 방탄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참 황당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대통령 놀이를 하는지 대통령 권한대행 놀이를 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가나 환율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앉아 있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뭔가 관리를 하면서 얼른 이 국면을 마무리하려면 저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명은 임명 안 하고 2명만 재판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한덕수 대행보다는 뭐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헌재는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6일 날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오전에 답변서를 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는 뭐 이 지금 검경의 수사하고 상관없이 아마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보는 관점에서는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뭐 지금 위헌 여부와 관련한 부분, 내란죄 여부와 관련해서는 뭐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검경의 수사 상황이라든가 수사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진행을 좀 할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어찌됐건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내란죄 여부와 관련해서도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헌법재판소 쪽에서 뭔가 이렇게 결론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략은 이미 방향성을 지금 잡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었잖아요. 오선의 윤석열 의원 이제 관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공수처 물러가라고 지금 설득 중이다. 그런데 현재 내부에서 뭐 물리적 충돌은 없다 이런 의견을 전해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외신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물리적인 충돌에 따른 불상사는 최소한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였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아니 부대찌개 라면사리 넣었다고 부대찌개 라면이냐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는데 라면에 햄살이 넣었다 그래서 그게 부대찌개가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도돌표가 되고 말았네요. 댓글 소개해드립니다. 자, 진짜 코미디하고 있다. 대행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비판 의견 주셨고요. 홍준표가 믿는 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 때문이죠. 이런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임명 안 하는 게 오히려 최상록의 월권이다. 이건 여야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 파괴 문제다.